성공한 체령과 체담이 이제 아침 햇살 얻으며 형의 문막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지요. 이 두 쌍둥이는 무예와 음악적 소질이 탁월해서 특별히 형우가 발탁을 해서 전격적으로 이번 작전에 투입을 시킨 것이었어요. 이 두 쌍둥이의 엄마는 그 중산국의 그 유명한 이 가약은 금의 명인이라고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그 음악적 재능이 아주 많이 타고난 이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평우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작전에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맞지요? 보고합니다. 체령과 체담, 이번 작전을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제 체령이하고 체담이 이번 작전을 지시한 책사 평우한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사 평우가 그래, 고생 많았다. 뭐 다친 곳은 없느냐? 그거 물어요. 그러니까 체령이하고 최담이 아예 다친 곳은 없습니다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우가 물러가서 쉬도록 하여라. 내가 대왕께 이 결과를 보고를 할 테니까 고생 많았다 하고 평우가 이 체령이하고 체담이를 아주 칭찬을 합니다.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자, 그러니까 이게 밀명을 띄고 이 작전을 성공을 하는 그런 요원들한테는 푸짐한 이 상금을 내려주는 그런 것이 아주 일반 관례화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평우는 말을 타고서 이 대왕 시구리가 머물고 있는 군막으로 이제 가서 대왕 시구리한테 이번 작전에 이 성공을 한 것을 이제 은밀하게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작전 성공을 보고받은 시구리는 그래, 그렇다면 총공격 명령을 내려야겠지. 어서 공격을 하도록 하여라.
이제 시국의 총공격 명령을 받은 시골의 군대는 모갸성을 향해서 이제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평화의 작전이 숨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떤 작전이었냐면은 이제 모갸성을 공격을 하고 그 공격을 받은 모갸성 총사령관 도가기는 시골의 군대를 추격을 하게 됩니다. 이 성문이 여기 나와서 그러면 시골의 군대는 후퇴를 해요. 32 정도로 후퇴를 합니다. 그러면 신이 나서 이 시골의 군대를 추격을 하던 도각의 이 기마병들은 10여리쯤 추격을 했을 때 매복해 있는 이 양옆에 매복을 하고 있었죠. 이 기마병들이. 그래서 이 도가기의 군대의 허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달려나가는 도각의 기마병대하고 뒤따라오는 기마병의 허리가 잘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형우가 계획을 마련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작전이 이제 설계되어 있는 걸 모르는 도가기는 이 몰려오는 시골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제 중얼거리게 됩니다. 내 녀석들이 아직도 이 정사령관 도가기의 출중한 용병수를 모르는 모양이구나. 네, 오늘은 너희들이 용병술 하는 방법을 한 수 가르쳐줄까 하노라. 하고 혼자 미소를 짓고 있는데 옆에 서 있는 아장 부담이가 와서 참으로 무슨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저런 사람만 도가기가 알 거 없어. 이미 이번 작전은 나에게 그려져 있어요. 아장은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만 와라. 알겠는가? 면박을 줍니다. 도가니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장군님. 자 우리 저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날 총사령관 도가기는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는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시구의 군대에게 치명타를 먹여서 시골의 군대를 완전히 평정을 하고서 통일 총사령관을 꿈꾸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희조하고 초영이가 이 연합을 해서 이 중생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희조의 세력하고 초영의 세력이 이른바 이 대립을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도각은 이번 기회에 희조의 자녀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이걸 초영이한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초영이가 총사령관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가기는 이날 싸움은 밖에 나가서 뿌리를 뽑아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공격을 해라! 드디어 총사령관 도가기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가기 밑에 있는 모든 5만의 용사가 몰려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 성내를 활짝 비워두고서 이 5만의 큰 병력을 출정시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만한 해도 3만 5천을 팔아봤다고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골의 그 삼동장은 누구였냐면 평의 아들 평추였어요. 이 평추가 이 삼동장을 맡아서 성을 공격하려고 이제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접근을 하고 있는 평추를 향해서 성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서는 도각의 군대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작에 하고 있던 평의 아들 평추 장군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계책대로 이 싸움이 움직여지는 걸 보고서 꽁무니를 빼서 달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양 옆에 매복을 하고 있는 시골의 군대는 이제 평추가 도망을 한 30여리까지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쥐죽은 듯이 시골의 군대는 양 옆에서 좌측에는 시구리가 우측에는 평우가 각각 1만 5천의 기병을 매복을 시켜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색사평은 이제 이 쫓겨가는 자신의 아들 평추의 말 달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추격하는 도가기의 기모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지난 날을
이상을 합니다. 평가 부사 일생으로 초연한테 와서 땅 300리를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초연이 평으로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골 밖으로 쫓아낸 것을 시골의 태사 손지가 업에다가 이 평으로 실현을 해서 손지 밑에 책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평우는 초연에게 원한이 있었지요. 이 도망치던 평추가 30리 정도 도망갔다고 인간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공격 자세로 취하는 것이었어요. 이 공격을 시작을 한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평추가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내복에 있던 시골의 군대는 5,000명씩은 도박이 뒤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1만 명은 도박이 뒤를 양 옆에서 5,000명씩 합쳐서 1만 명이 만들어 도박이 뒤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갖고 있던 1만 명씩은 요배성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병력이 성을 비우고서 평추를 쫓아가던 이 요배성 5만의 병사들은 텅텅 비워진 성 안으로 진입을 하는 시골의 군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시골의 군대가 진입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방어를 하는 그런 병사들이 없었어요. 이것은 이미 모든 병사를 끌고서 나간 도가기의 잘못된 원본수였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내로 진입하는 책사 평우는 드디어 명자성으로 진입을 하면서 여왕 초역의 얼굴 생각을 합니다. 평우는 초역을 어떻게 처형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머릿속에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교수형을 쳐야 원수를 갚아야 할지, 아니면 6마리 소를 응원해서 6토막으로 6살 처형을 해야 되는 건지. 평우의 머릿속에는 초연에 대한 무력 수심이 일다고 있었습니다. 과연 초영은 어떤 방식으로 평우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지, 이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표가 이 괭나라에서 요구하는 대로 땅 300리를 떼어서 바친다는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경계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괭나라 사신과 같이 중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온 평우는 이제 이 결과를 여왕인 초영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초영을 아련을 하지. 여왕아, 아뢰옵기 항성하오나,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바람에 괭나라에게 땅 3분리를 떼어주기로 합의를 하였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제가 대신 서명을 했사옵니다. 항성하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초영이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평우에게 끌고 가서 오게 하고 시켜서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우는 그날로 그냥 체포가 돼서 함거에 실려가지고 이제 이 죄인이 돼서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들 수근수근거리며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둥, 어쨌다는 둥, 막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지나가는 함거에다 대고 그냥 돌멩이를 던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그럼 말고는 어떻게, 국가 간에 이미 합의된 사항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망하게 생겼는데 3분이 땅을 떼주는 게 더 낫죠. 어떻게 보면 형이고 나름대로 자기는 계책을 쓴 거예요. 나라가 홀랑 망하는 것보다야 3분이 땅 떼주는 게 낫지. 지금 당장 매국 것을 있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 표가 받은 형벌은 뭐였냐면 채찍 50대를 가라는 명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 형벌 받는 곳이 또 있죠. 그리고 끌려가가지고 사정없이 채찍 50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50대 맞으면 거의 초죽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채찍을 맞으면서 평우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신이시여, 제가 이 형벌에서 벗어나서 만나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나를 보신다면 그 사람을 평생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나이다. 제발 저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평호는 채찍을 맞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원을 하면서 채찍 5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가 이 채찍에 맞으면 설정이 헤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옛날에는 약도 병존하지 못해서 평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평은 여기서 죽을 수 없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이 형벌을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산속에 벌어진 평은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사람 좀 살려주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사람 좀 살려주시오. 하고 이 가느다랗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안심이 구원을 요청을 하고 있었어요. 더 오래 있었으면 평은 늑대나 곰 이런 거한테 이제 물려갈 판이에요. 왜냐면 이 피냄새를 맡고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 죽어가는 평을 발견한 사람은 시골의 태사 솔지였어요. 이 솔지가 이 죽어가는 책사 평의 신음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죽어가는 평을 말 위에 얹어서 이제 이 시골의 진영으로 싣고 와서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이 태사 소일지는 평우가 뛰어난 책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 그래서 희조가 대피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건 책사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고 나서 책사 평우를 어떻게든 자기 휘하로 거두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이날 방문했었는데 여기에서 산속에 벌어진 평우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보게 정신 차려보게. 여보게 하고 가물가물 의식을 잃어가는 평우를 흔히 깨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편 이 한적한 외딴 집에 이 태사 솔지가 알고 있는 집이 하나 있었고, 이 집에는 이제 이 곡지라는 그 처녀 아이가 아주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었어. 이 곡지는 굉장히 신성이 착한 여인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태사 솔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곡지야! 곡지야! 빨리 이 청년을 안으로 미시어라. 그리고 태사 솔지가 곡지를 불러서 이 쓰러져 있는 책사 평으로 안으로 들여서 이제 간호를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평우는 이제 극적으로 구출이 돼서 이 외딴 집에 옮겨지게 되고, 이날부터 이제 이 곡지의 이 극진한 간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신세를 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지가 이게 편안하게 나갈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도록 하십시오. 제가 정성껏 대인을 돌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곡지가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평으로. 그러니까 평으로 아유 이 신세 꾀꼬리 남는 이 내자 여기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에서 이 곡지는 이 사람이 어떤 큰 학식이 있는 학자인데 뜻하지 않게 이 불행한 일을 겪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더욱더 간호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제가 더 낫게 되면 이 의미를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지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뭐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위험에 처한 대인을 도우라는 태사 그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에요,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뭐 곡지도 책사 평우한테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미움을 씌워서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그냥 계속 대접을 하고 간호를 하고 해서 이제 이 원기를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계속 이 상처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새살이 돌아나도록 계속 좋은 음식들을
대접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평화의 상처는 날이 갈수록 호전이 돼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3개월이 이제 지나니까 태사 소지가 왕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태사, 그대로 있어. 아직 다 안 나왔을 텐데. 소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책사평가 안 돼요. 이제 거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고 이제 많이 회복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책사 소지가 하하하하, 역시 좋은 사람이라 회복이 빠르구만. 그러니까 평가, 저 꼭지 처자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꼭 보답을 해 드려야 될 텐데 하고 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사 소지가 하하, 이 사람아, 너 그걸 꼭 제물로 그걸 표시를 해야 하는가? 자네가 갖고 있는 게 그 젊음 아닌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자 목주는 이제 머지않아 이 대인께서 여기를 떠나시겠구나 하는 그런 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주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짧은 인연 속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곰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평화한테 자신의 사모하는 마음을 고백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는 걸 들으면서 세월이 요소와 같이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이 계속 이어져서 자신의 난군으로 평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둘의 만남은 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병법을 연구 중인 평은 이제 초영이에게 장 50대를 맞고 회복을 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병법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강이한테 수공으로 30만 대군을 잃어버린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는 밤을 새워서 병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합니다. 또한 평은 틀린 나름대로 자신이 연구했던 병법들을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서 정리를 하면서 병법을 체계화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평우의 각고의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지. 그는 다른 아닌 평우를 건강을 되찾아주게 한 지대한 공이 있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곡지였던 것이었지요. 아니,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차를 내오는 너는 이제 아니 해도 될 겁니다. 평우가 밤이 깊어서 차를 내오는 곡지한테 고맙다는 그런 마음에 표현을 합니다. 예.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요. 성공합니다. 하고 이제 그 곡지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평호는 이 곡지의 이 아름다운 마음씨에 이제 차츰 마음이 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평호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대와 같은 여인님은 세상에 가득하다면 언제나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내면이 지속될 텐데,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르겠소이다. 그리고 이제 평호가 그 차를 내온 이 곡지를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제 곡지가 이제 넌지시 무거워요. 그래 이제 몸이 회복되셨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실 요량이십니까? 하고 이제 그 곡지가 묻죠. 그러니까 평화 태사솔지께서 건강이 회복되면 나를 데리러 온다 하였소이다. 이제 가면은 중상국으로 가서 시골 진영에 몸을 얽탁할 심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우가 이제 몸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시골의 진영으로 합류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곡지가 예, 그러시군요.
거기서 이제 이 허공을 이렇게 좀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평우가 옆으로 이제 다가 앉으면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네, 이번에 시골 진영에 합류했다가 3년 후에 여기로 돌아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이제 3년 후에 곡지에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주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지가 그러고 말고요, 30년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하고 곡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우가 곡지의 손을 잡으면서 손이 참 곱구려 하고 이 곡지의 손을 잡고서는 꼭 쥐어줍니다. 그러니까 곡지의 마음은 어느새 평우한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어. 두 사람은 누가 먼저 갈 것도 없이 호응을 하고 깊은 입맞춤을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부엉이만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 둘의 아름다운 사랑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던 것이었죠. 평우는 이제 곡지를 꼭 안고서는 맹세를 합니다. 천지신님이시여,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저의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장구하도록 천지신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곡지를 꼭 껴안고서 평우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평우의 작은 사랑이 어떻게 또 결실을 맺을지 이야기는 다음 화에서 계속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